안녕하세요. 과학 읽어주는 남자 사이언스 리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HDL이 높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걸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 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HDL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 속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노폐물이 많아져서 혈관 기능이 떨어지니까 고혈압에 의해서 뇌출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세포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70% 이상의 치매를 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특이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자꾸 늘어나서 그 단백질이 정상적인 세포를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단백질이 자꾸 엉기고 축적되면서 섬유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단백질의 덩어리가 자꾸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뇌의 특정 영역에 이제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죠. 우리 뇌세포도 우리 일반 세포와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요.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은 원래 단백질들은 구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생겨서요. 그리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응집이 잘 안 되죠. 차곡차곡 잘 쌓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단백질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단백질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 접히는 현상을 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변성을 일으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해물질, 가습기 살균제 성분, 혹은 방사능, 혹은 열,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하고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들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이런 공 모양일 때보다 더 잘 차곡차곡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이렇게 뭉쳐진 단백질들이 점점 이제 섬유를 만들고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사람은 뭉쳐야 산다라고 했는데 단백질은 이렇게 뭉치면 죽습니다. 이렇게 뭉치면 바로 섬유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폐에서 일어나면 폐섬유화가 되고요. 뇌에서 일어나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섬유화는 모든 장기에서 다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뇌 속에서 일어난 섬유화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계속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머리와 우리의 두뇌와 나머지 기관들, 나머지 혈액은 서로 콜레스테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은 이 두뇌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뇌와 혈액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혈액에 있는 해로운 세균, 바이러스, 염증 물질들이 두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워낙 두뇌는 민감한 곳이니까요.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LDL은 이 장벽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단되죠. 그런데 HDL은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던 HDL이 두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뇌로 간 HDL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미 만들어진 아밀로이드와 결합해서 두뇌 밖으로 빼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HDL이 혈액 속에 있던 이 HDL이 두뇌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막아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에 HDL이 높았던 사람들이 노년에 치매가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두뇌는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두뇌의 모형인데요. 아마 실제 두뇌 크기하고 아주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뇌에는 아마 제 두뇌도 이만하겠죠. 이 두뇌에는 무게가 우리 전체 체중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몸에 23%의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는 엄청나게 많은 콜레스테롤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두뇌 활동에 콜레스테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두뇌의 기능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뇌는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혈액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합니다. 왜요? LDL이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HDL이 이 두뇌에는 중요한 콜레스테롤의 운반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제 두뇌 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이는데 그 아밀로이드를 이 HDL이 빼서 결합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두뇌 밖으로. 그렇게 해서 이 HDL이 높은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HDL이 두뇌 혈액 장벽, 즉 BBB를 넘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HDL 중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렇게 공처럼 생긴 모양이 있고요. 초기 형태인 이런 디스크 모양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 모양이 처음으로 이제 초기에 만들어져서 여기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공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뇌 혈액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HDL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디스크처럼 생긴 HDL이 더 날렵하게 그 막을 통과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HDL은 공 모양도 있고 디스크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모양이 더 쉽게 이 두뇌 혈액 장벽을 통과해서 두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 속의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아밀로이드들을 응집되기 전에 결합해서 두뇌 밖으로 빼내올 수 있고요. 또 이미 만들어진 아밀로이드의 엉긴 축적물들을 분해해서 다시 녹여서 HDL에 붙여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많으면 혈액 속에 HDL이 많으면 두뇌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서 아밀로이드를 더 빼올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아지고 두뇌 혈관 질환 또는 알츠하이머의 위험도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재테크는 열심히 하면서 돈은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막상 치매 테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매가 생긴다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치매 없는 장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 읽어주는 남자 사이언스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